대통령의 서문시장 화재 현장 방문 이후 과잉 경호 의혹과 대구시장의 홀대 논란 등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화재 이후 주변에 내려졌던 통행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11년 전 화재 피해자들의 복구를 위한 조언 들어봅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대구시가 3조 원 넘게 확보했고 경상북도도 11조 원 이상을 반영시켰습니다. 지난 2014년 구미의 한 종합병원의 남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해 의사 3명과 간호사 1명을 기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문시장 화재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방문 당시 진화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경호와 몰려든 인파로 한동안 장비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잉 경호에 대구시장의 대통령 홀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요. 극비 방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통령 지지자들까지 몰려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문시장 사지구에서 불이 난 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10분 남짓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과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대통령을 호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완진을 선언하기 하루 전이라 진화가 한창인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잔해나 잿더미를 들춰내고 불을 끄기 위해 이런 굴착기가 드나들어야 했지만 대통령 방문을 전후해 굴착기의 진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에도 박사모 회원들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굴착기가 한참 동안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방문 1시간 전쯤 소방서를 찾아 방호복과 헬멧을 요구해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얘기는 안 하셨고요. 그냥 안전검칙상 표현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방호복 상의하고 상의 6개 이렇게 하고 안전 헬멧 6개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도착 직전에는 청와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에게 소방호스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 과잉 경호로 진화에 지장을 주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을 미리 알고 대형 현수막까지 준비해 박수치고 만세를 부르는 박사모 회원들.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사요? 불렀으면 불렀는기고 뭐 어때요? 맞습니다. 서로 건물 치면 되는 거. 맞아, 보험 타면 되잖아, 지금은. 지금은 보험 타면 되잖아, 불렀는 거. 여기 박수치가 하면 안 되는 장소죠. 지금 여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청와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방문 하루 전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요청해놓고는 당일 아침에 갑자기 방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방문 당시 대책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권 시장은 대통령 홀대 논란에 휩싸여 원색적인 비난에 시달렸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서문시장에는 11년 전 겨울에도 대형 화재로 점포 900여 개가 불에 탔습니다. 상가 신축까지 7년 이상 걸렸는데요. 당시 피해 상인들에게 빠른 복구를 위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사지구 일대를 제외한 곳곳에서 통행과 교통 통제가 해제되면서 서문시장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11년 전 화재 피해를 겪었던 이지구 상인들은 바로 옆 건물에서 다시 큰 불이 나자 예전의 악몽이 다시 생각나고 내일처럼 안타깝기만 합니다. 11년 전에 보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라서 좀 눈물이 쭉 나고 이래가지고. 이지구 상인들은 대체상가 영업을 하는데 5달이 걸렸고 건물 재건축까지 7년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상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을 보면서 불필요한 소모와 논쟁을 줄이고 피해 상인들 간의 원만한 협의와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빠른 날에 그 협의가 도출되지. 이거 계속 두드리고 앉았으면은 내중간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정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걸려야 되고. 이번만큼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상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안전벨트 치고 기존 시장은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피해 상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잊게 되더라고요. 4지구 화재 피해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서문시장 상인들. 4지구 상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화재 피해가 난 4지구 비대위는 오늘 오전 대구시 그리고 중구청과 옛 개성고 건물에 대한 정밀 구조 진단을 한 결과 상업용도로 쓰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와 대신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대구시와 교육청에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대체 상가는 시장과의 인접성이 중요해 비어있는 롯데마트 내당점은 논의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며 옛 개성고 공간을 활용할 수 없을 경우 인근 다른 곳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피해 상인을 돕기 위한 기업들의 성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냉은 오늘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구시에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이랜드 복지재단과 이랜드 리테일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고 대구백화점이 그저께 성금 1,000만 원을 중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들의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대구시가 3조 원대, 경상북도는 11조 원대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다소 줄어든 액수인데요. 현안으로 신청한 예산 가운데 확보한 부분, 또 아쉬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는 3조 1,584억 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 원 정도 줄었지만 8년 연속 3조 원대 이상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원안대로 639억 원이 투자되고 전기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3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서에서 안심까지 대구 순환고속도로에 1,000억 원,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600억 원 등 인프라 사업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삭감을 요구했던 예산 9개 중 30억 원이 깎인 영남 청소년 디딤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증액됐습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중장기 대형 사업 3건이 모두 국비를 배정받아 앞으로 3, 4년간 2천억 원 정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은 신청 금액의 0.5%만 확보했고 첨단의료 복합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필요 경비의 30%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액 의견을 지나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증액보다도 어떤 감액을 방어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버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경상북도도 올해보다 2,800억 원 정도 줄긴 했지만 3년 연속 11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신도청 연결도로와 R&D 지역전략 산업 등 국회가 삭감을 요구했던 5개 사업에서 4,868억 원을 지켰지만 구미 새마을 테마파크와 경산 재활병원 건립 예산 등은 감액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년 전 대구 문화방송이 병원에서 숨진 22개월 된 아기의 사망사고 관련 보도를 했었는데요.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에 나서 의사 3명과 간호사 1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구토 증세로 입원한 생후 22개월 된 아기가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과실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유족은 병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은 주치의와 전공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까지 배정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주치의 A 교수는 환자의 방사선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입원을 시켜놓고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치료를 맡은 2년차 전공의 C 씨도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고 간호사 D 씨도 의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인 활력 징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뒤늦게 심장 기능이 떨어진 아기에게 적절치 않은 약품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4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엑셀 확인했다든가 뭐 정찰력증 확인했다든가 더 빨리 환자한테 다가가서 치료를 했다면은 암 환자가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아기 부모는 가해 의사들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2014년 그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취재 당시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고 해명했던 해당 병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를 동원한 검찰이 의사 3명 등 4명을 기소함으로써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손돼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겨울철 부실 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담장 피해가 발생한 경주의 한 사적지입니다. 대부분 담장 윗부분에 놓인 수퀴화만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수 작업을 하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멀쩡한 아랫부분의 기와까지 모두 드러내 폐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적지 14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세기와 구입비를 감안하면 예산이 서너 배 이상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 지역 지진 피해 주택 280여 채는 돈이 없어 2달째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적지의 담장 보수 공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일부 수퀴화만 수리할 경우 아랫부분과 규격이 맞지 않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80% 정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고기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사 이후에도 경관이라든가 보기 미관상 좀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신재 교체율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보수 공사의 시기도 문제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긴급 보수비 19억 원을 10월 초 경주시에 배정했는데 길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동절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부실 시공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한혜련 위원을 위원장으로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차원의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출산율은 현재 1.47명, 경북도 내 노인 인구의 비율은 17.7%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지 대책이 없어 정수장도 노출돼 있고 인근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4,500여 가구가 들어설 포항시 장성동 침촌지구. 무성하던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39만 제곱미터의 민둥산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과 날리는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덥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뒤쪽에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라와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도시개발조합은 도로와 접한 곳에만 일부 비산 방진막을 설치했을 뿐 다른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과 인접한 양덕 정수장 쪽으로는 사업장 먼지가 그대로 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터 정비 기간만 1년 6개월, 아파트 공사까지 감안하면 4년 정도 포항 시민 식수의 절반을 공급하는 양덕 정수장이 비산 먼지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시공사와 또 우리 설계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또 다른 도시개발 사업장. 이곳 역시 26만 제곱미터의 산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대학과 우회 도로와 인접한 곳인데도 공사장 어디에도 방진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벌목이 시작됐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쪽에서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래서 못 쳤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올 들어 포항시와 경주시가 고발한 비산먼지 사업장은 10곳, 개선 명령을 내린 곳은 50여 곳. 사업주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로 주민들은 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의 도청 신도시 땅 특혜 매입과 관련해 땅 특혜 매입을 주도했던 전 예천 부군수 김모 국장과 조합 임원 2명 등 3명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마을조합 대표 등 임원 2명을 견책 처분하는 등 관련 공무원 35명 중 단 5명만 경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표창에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수년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연명치료를 받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앗아가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루게릭병으로 사지 마비 상태로 입원 생활을 해온 남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차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가 2016년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로 선정됐습니다. 이외 각종 인권 침해와 비리 문제가 드러난 대구 희망원, 경주 지진과 원전 문제, 대구교육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교사 징계 등도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안동시 풍천면 도청 신도시 내에서 경상북도 보훈회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보훈회관은 2,200여 제곱미터에 7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고 10개 보훈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근무하면서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2016년 전국 자원봉사자 대회가 오늘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자원봉사자 단체와 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며 20년 이상 저소득 아동들에게 기부 활동을 한 포항시 황국성 씨 부부가 국민훈장을, 대구은행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LG 트윈스 소속이었던 우규민과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3년 LG에 지명된 뒤 최근 4년간 선발 투수로 활약한 우규민은 프로 통산 402경기에 등판해 56승 65세이브, 평균 자책점 3.74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계약금 37억 원, 연봉 7억 원 등 총액 65억 원에 계약한 우규민은 지난달 21일 이원석에 이어 삼성이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두 번째로 영입한 외부 FA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가출한 뒤 잠잘 곳을 찾다가 지난 2일 71살 할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할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19살 김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불로 집이 모두 타고 같은 빌라에 살던 할머니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은 할머니가 가출을 꾸짖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